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엑셀 업무 회계편 8번째 강좌 조건부 서식을 이용한 데이터 구분하기라고 해서요. 시간 계산이 들어가는 출근부를 이용해서 시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만 서식을 바꾸는 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여기에서는 요일을 표시하는 거를 한번 보실 거거든요. 자, 서식에서 조건부 서식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만 자동으로 서식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조건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셀 값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중에 셀 값만 바뀌는 거고요. 수식이를 이용하게 되시면은 레코드 단위로 그러니까 그 서식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점수가 40점, 50점, 그 다음에 80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0점, 20점, 90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80점 이상인 데이터는 조건부 서식으로 음영을 칠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요. 셀 값이는 80점 이상인 데이터들만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되세요. 근데 수식이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레코드 단위로 이렇게 범위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셀 값을 이용하지만 저희는 수식이를 이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식이 하신 다음에 옆에다가 저희가 보통 사용하시는 수식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2007에서는 홈에서 메뉴 홈에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화려하게 다양하게 조건부 서식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날짜 및 시간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ekday라고 하는 함수는요. 날짜와 방법을 이용하게 되시는데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수치로 표시를 하게 되세요. 그래서 어떤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이 무슨 요일인지 그러면은 그 날짜 그러니까 요일이요. 우리 그냥 쓰시는 것처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오면 편할 텐데 뭘로 나오냐면 수치로 나오게 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한 번 더 거치셔야 됩니다. 이 수치로 나온 거를 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if 함수나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일이면 뭐 일요일, 이면 월요일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한 번 더 거치셔야 돼요. 수치로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마지막에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요. 생략을 하게 되면은 일이면은 일요일이 나와요. 이면 일이 월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1이 일요일이고요. 2는 그러면은 월요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1이 월요일이면은 2는 화요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법을 3을 넣게 되면은 0이 월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 일요일, 그러니까 그러면은 1이면은 화요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요일이 수치값이 달라지게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는요. 제가 앞에서도 이렇게 좀 여러 번 강조했던 게 뭐냐면 날짜는 항상 연, 월, 일 형식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수치 자료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요. 2008년 2008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 1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데이트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 수치 자료가 날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1일이라고 하는 날짜 데이터가 되는 거세요. 그래서
데이트 함수는 연, 월, 일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날짜 형태로 바꾸는 거를 데이트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hour와 minute는요, 보시는 것처럼 hour는 시간, 그 다음에 minute는 분만 표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7시다 그러면은 07 콜론. 저희가 날짜는 이렇게 하이픈으로 표시하잖아요. 시간은 콜론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7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시간은 그냥 아무렇게나 넣으시면 안 되고 요런 형태로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보셨으니까요. 이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은 시급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H8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KS 회사 관리부 사원 출근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김한석이라고 하는 사원이 1일 날은 출근을 안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일 날은 9시 50분에 출근해서 16시에 퇴근했습니다. 일찍 퇴근했네요. 예. 자, 3일 날은 9시에 출근해서 19시 50분에 퇴근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출근부와 퇴근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시급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날짜부터. 자, 지금 보시면은 1일, 2일부터 해서 31일까지 체크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비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은 뭐를 하고 싶냐면 요일을 체크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론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죠. 월이라고 넣으신 다음에 채우기를 하게 되시면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가 자동으로 채워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몇 년, 몇 월, 며칠, 일일이 무슨 요일로 시작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저희가 별도로 달력을 보고 그 다음에 무슨 요일로 시작하는구나 그 다음에 채우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요. 저희가 자동으로 연도와 월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날짜에 요일이 표시되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2008년 8월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 8월은요. 자, 무슨 요일인가요? 금요일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금요일이라고 표시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다가 물론 직접 금이라고 쓰신 다음에 채우기를 하셔도 되지만 그러면 9월인 경우에는 또 요일을 봐서 채우기 해주셔야 되겠죠. 이거를 자동으로 만들어 보겠다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부분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거를 요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2008년 8월 1일이라는 날짜 형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요. 자, 여기 지금 2008은 우리가 봤을 때 2008년도예요. 하지만 컴퓨터는 이거를 2008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2008이라는 숫자일 뿐이에요. 옆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8월로 보지만 컴퓨터는 그냥 8이라는 숫자로밖에 보지 않아요. 그러면 2008과 8과 1이라는 숫자를 날짜로 바꿔볼게요. 무슨 함수 쓰시나요? 데이트 함수 쓰게 되죠. 자, 그래서 데이트 연 콤마 월 콤마 1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2008년 8월 1일이라고 하는 날짜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에서
저희 요일만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용자 지정에서요. 하셨잖아요. DDD.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영어로 나와요. 그런데 뭐 물론 영어로 하셔도 상관없으시겠죠.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한글로 하고 싶다. AAA 또는 A. 4개인 경우에는 요일까지 다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AAA로 표시하도록 할게요. 확인. 자, 그러면은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있냐면요. 예를 들면 제가 연도 한번 바꿔볼게요. 2007년. 자, 그러면 2007년 8월 1일은 무슨 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하실 일들은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연도와 월만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요일이 표시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채우기 하도록 할게요. 조금 이상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오류가 뜨네요. 왜 그럴까요? 채우기를 했더니, 자, 보시는 것처럼요. 데이트 R4 아니잖아요. 연도 어디에 있어요? Q4에 있어요. 채우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나요? 셀 주소가 바뀌게 되세요. 그래서 연도와 월은 고정을 해 놓도록 하시오. 자, 그런 다음에 채우기를 하시면은 별 문제 없으시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요, 저희가 또 뭐를 또 해보고 싶으시냐면, 여기에서 특별히 토요일과 일요일은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토요일, 일요일은 그 주말이니까, 그죠? 주말이니까 그러면 이날에는 누가 뭐 쉬는 날인데 누가 나왔구나 이렇게 보기 위해서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은 그 서식을 바꾸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물론 토요일 같은 경우에 범위 지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바꾸셔도 되겠지만, 문제는 그러면은 나중에 저희가 뭐 9월로 바꿨다. 그러면 또 그때 또 토요일, 일요일을 잡아서 또 다 수식을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슨 기능 이용하시면 되세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7부터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아래쪽.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범위 지정해 줬어요. 자, 그러신 다음에 여기에다가요, 저희가 서식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식이 느녀.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위크데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위크데이. 날짜니까요. 그쵸? 그래서 H8. 자, 요 데이터 범위 중에 지금 첫 번째 셀을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절대 주소잖아요. 그래서 행에만 저희가 달러를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그 날짜에 주말을 표시하는 건데요. 이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은 1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날짜가 자, 1인 경우에는 일요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식에서 어떻게 할까요?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글꼴을 빨간색으로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굵게도 한번 해볼까요? 확인. 그랬더니 표시가 안 나오지요. 자, 조건부 서식.
자, 안 나오네요. 자, 서식에서 조건부 서식. 제가 여기를 봤더니, 자, 위크데이 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날짜가 H8, I8, J8, K8 뭐를 고정해 주시면 되나요? 8행을 고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잘못했죠? 8 앞에다가만 달러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일요일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자, 서식에서 조건부 서식이요. 추가할게요. 자, 수식이 이번에는 위크데이. 자, 역시 H 달러 8이 그러면은 일요일이 1이면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면 토는 얼마인가요? 7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식에서 파란색 굵게 이렇게 지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요. 그러면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7월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요일이 바뀌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색깔이 또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이제 연도와 월만 바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저희가 먼저 요일을 표시하는 거를 보셨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결근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몇 번 빠졌는지. 자, 그러면은 저희가 그 통계 함수에 보시면은 카운트를 보셨어요. 근데 여기에선 지금 비어있는 데이터들을 세워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함수는 뭐냐면 카운트 블랭크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범위 뭐 출근 시간을 찍으셔도 되고 퇴근 시간을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공백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예. 자, 그러면은 범위 지정됐거든요. 엔터. 그러면 이 사람은 7일 결근했어요. 한번 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자, 그런 다음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결근수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급여를 저희가 계산을 해 보실 건데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일했는지를 저희가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그 시간에다가 저희가 시급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다가 저희가 그 시간을 계산을 한번 해 보실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을 누르지 않으시고요. 한꺼번에 가능하세요. 그래서 컨트롤 키. 자, 선택하신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삽입을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요. 동시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 빈 행이 삽입이 되게 되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는 하신 다음에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사람은 6시간 10분 동안 일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나는 뭐 시간만 표시하면 된다 그러시는 경우에는 셀 서식을 이용하셔서 자, 구는 필요가 없고 시만 표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은요 H와 MM, 그래서 hour와 minute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옆으로 쭉 끌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것도 보면은 동시에 저희가 입력이 가능하세요. 자, 보시면은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일단은 제가 두 줄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먼저 누르시고요. 는 자, 요게 지금 수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빼주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현재 입력되어 있는 셀에만 값이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모든 수식에 동일한 수식이 들어가게 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기 때문에요. 그냥 이 수식 자체를 컨트롤 C 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컨트롤 V, 그 다음에 컨트롤 V, 그 다음에 컨트롤 V. 채우기를 해주시든 아니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 일한 시간에다가요, 그 다음에 곱하기 시급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를 그러면 수식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곱하기 시급 더하기, 그 다음에 2일날 곱하기, 그 다음에 시급 더하기, 그 다음에 3일날 곱하기 시급.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다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시겠죠. 그 다음에 해도 지금 답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세상에. 시급이 5,000원인데 급여 합계는 3,542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간 부분이기 때문에요. 시간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그 계산하는 게 달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저희가 처리를 하실 거냐면 시간에서 시급을 곱하고요. 더하기. 그 다음 날짜의 시간에서 시급을 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 날짜의 시간에서 시급을 곱해서 더하고. 그럼 뭘 사용하실 수 있으신가요? sum product라고 하는 걸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래쪽에다가 빈 행을 하나씩 넣을게요. 자, 그래서 빈 행을 하나 넣으시고요. 자, 거기에다가 시급을 표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는 자, D9.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쁘게 안 만드셔도 돼요. 는 옆에. 여기도 셀 서식에 안 맞아서 그렇죠. 일반으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쭉 옆으로 끌어주시면은
시급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요, 는 2만원. 셀럿이 일반. 그래서 옆에 셀을 선택하게끔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채우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제가 좀 단순 작업이라서요. 제가 여기 위에 부분에만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sum product.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sum product는요. 각각의 그 데이터 범위를 1대1로 곱한 다음에 그 전체 값을 더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엔 시간을 구하셔야 되니까 hour라는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11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 자, 그 다음에 뭐 해주셔야 돼요? 시급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급여가 한 100만원 정도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sum product. 거기에서 hour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자, 근무 시간에 시간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값을 뭘로 곱하신다고요? 시급으로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요, 같은 패턴으로, 저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저희가 이제 배열 형식으로 대응되는 값을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다가 일당을 뿌리기 위해서는 수당, 위에 나와 있는 그 수식을 그대로 복사하셔도 돼요. 그래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서춘성이라는 사람의 일당. 왜냐하면 수식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상대 주소 의미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쓰셔도 됩니다. 김영철도 역시 컨트롤 V. 그러면은 7,500원.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sum product 함수는요. 보면은 그 1차원과 그 다음에 1차원이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쪽에다가 이렇게 각 날짜마다 시급을 뿌려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역시 수식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계산해 놓으신 sum product hour, 그래서 각 범위의 시간을 그 다음에 시급으로 곱해 주는 거죠. 곱해서 그걸 더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여입니다. 자,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붙여넣기 하시면은 각 사람에 해당하는 시급과 그 사람의 근무한 시간에 대응되는 월급이 계산이 되게 되세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은 hour, H55. 그럼 H55니까 여기 저희가 계산해 놓은 그 사람이 일한 그 시간이 나와 있죠. 거기에서 시간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시급을 곱해서 그 다음에 더한 게 그 사람의 그달 월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이렇게 하시면은 불필요한 부분이 보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12행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 16행, 20행, 24행, 28행, 32행. 그 다음에 놓쳤다 그러는 경우에는 뭐 한 번에 해주셔도 되는데, 그 놓쳤다 그러는 경우에는 뭐 위에 몇 명만 하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숨기기.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시급, 저희가 계산하기 위해서 펼쳐놓은 시급은 감춰지게 되고요. 그 사람의 시급과 결근수, 급여 합계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8강에서는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출근부를 이용해서 이렇게 급여를 계산을 해 보셨어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은 뒷부분의 예에도 좀 보게 되실 텐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그 날짜, 연, 월, 일을 이용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 거를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셔서 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8번째 강좌, 저희가 시급 계산하는 부분,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